1937년 일제강점기 한국에서 수백 명이 살해당한 최악의 종교적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899년 전정훈이라는 사람이 금강산에서 돌을 닦고 하산하여 함경남도에서 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신도가 늘어나자 1912년 강원도 김하군의 본거지를 두고 정식으로 종교를 창설하고 스스로 교주가 되었습니다. 건국 종교의 이름은 백도교라고 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전 인류가 멸망하지만 백도교를 믿으면 동해바다에 새로 생길 신선의 땅으로 피난하여 불로장생하게 된다 등의 거짓말로 많은 신도들을 모았습니다. 그때 합류한 신도의 수는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정훈은 신도들의 헌금으로 호화롭고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고 수십 명의 첩도 두었습니다. 1919년 백도교의 교주 전정훈이 병사하고 백도교는 쇠퇴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전정훈의 사망 이후 그의 세 아들이 인천교, 백백교, 도화교로 독립하여 각자의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인 전용해가 창설한 종교가 백백교입니다. 1923년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악의 사이비 살인 종교가 탄생했습니다. 전용해는 경기도 가평과 양평에 근거지를 두고 신도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전용해는 스스로가 신이 되어 새로운 세상의 주인인 대원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백백교에 가입을 합니다. 그는 곧 세상이 물과 불에 의해 종말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대원인 자신을 믿으면 종말에서 살아남아 신천지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용해는 유교, 불교, 도교는 껍데기만 남아 종교로서의 기능을 잃었으며 이제 백백교가 새로운 시대의 종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백교의 신도들은 종말에 대비해서 전국 각지의 53군데의 본소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전용해는 심리학에 능통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광산에 금을 숨기고 사람들에게 신의 힘으로 금강산을 만들었다 라는 식의 거짓말로 신도들을 모았습니다. 전용해 역시 그의 아버지인 전정훈처럼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60명이 넘는 첩이 있었고 그러다 실증나면 살해하고 빈 자리를 다른 여자로 대체했습니다. 그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고 신처럼 군림했습니다. 그는 백백교에 반발하거나 의심하거나 불만을 가지는 신도들이 나타나면 무참히 살해했고 이에 공포심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병력사 직책을 가진 신복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전용해가 신의 아들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살인은 이들 병력사들이 행한 일로서 그들은 전용해의 손과 발이 되어 많은 신도들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또한 신은 공평한 것인지 자신의 첩들도 예외로 두지 않았습니다. 전용해는 간부들에게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백백교의 간부가 되면 평민인 그들은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백백교의 가입 조건은 남자들은 재산의 헌납, 여자들은 교주와 잠자리를 해야 한다는 황당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드러내거나 거절할 시 그들은 모두 즉결처분 당했습니다. 1937년 백백교와 전용해의 만행은 유곤용이라는 젊은이에 의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한의학의 뜻을 두고 구명당을 차려 많은 명성과 돈을 모은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백백교에 빠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의 여동생이 전용해의 첩이 된 것에 대해 격분하면서 백백교를 찾아가게 됩니다. 면담의 자리는 처음에는 무난한 듯 했으나 곧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전용해의 부하까지 동원된 싸움에서 유곤용은 압도적인 괴력을 발휘하였지만 전용해를 사로잡는 데는 실패하여 곧장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유곤용은 백백교의 만행을 폭로하며 이에 일본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수사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전용해는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도주를 하지만 수사 50여일 만에 양평군 용문산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전용해의 시체는 목이 칼에 찔려 있었고 짐승으로 인해 얼굴이 훼손되어 있었는데 이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살을 한 것이다, 신도들에게 타살당한 것이다, 죽음으로 위장해서 빠져나갔을 것이다 등등. 하지만 당시 경찰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철저히 조사하였을 테고 당연히 죽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8개월에 거친 대대적인 조사에서 발견된 시체의 수는 양평 지역에서만 389이며
전국적으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병력사 등의 간부 수십 명이 체포되어 징역 및 사형이 선고됩니다. 전용해의 머리는 일본 경찰에 의해 잘려 연구 목적으로 표본으로 만들어졌고 해방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되었습니다. 2010년 해문 스님 등 5인이 국가 상대로 인체표본 보관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과학수사연구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25일 전용해의 머리는 화장되었고 봉선사에서 위령제를 지내며 마무리되었습니다.